지속 가능한 건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현대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윤만입니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제도에 대해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한국건설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건설 안전제도 개선 및 방안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만인율이 산재 사망률이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고 건설업 사망 만인율은 선진국의 5에서 10배 수준으로 어찌 보면 안전 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 만인율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를 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건설 현장의 노력으로 건설 안전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근로자 안전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시설물 안전 중심의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운영 프로세스는 PDCA 사이클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계획인 플랜에서의 주요 활동은 착공 이전에 잠재적 유해 위험을 발굴하여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실시인 두 회사의 주요 활동은 공사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산정, 제출하고 계획 단계에서 제출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에 제시된 위험 방지 조치와 예방 조치를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평가인 체크에서의 주요 활동은 계획서상의 안전관리 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단계와 자체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조치인 액션에서의 주요 활동은 평가 활동에서 발견된 안전사고 요소를 수정, 보완하는 단계와 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의무를 가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공사 시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표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안전관리 문제점입니다. 첫째, 대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초고층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물 투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부로 100억 이상의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임 강화에 따른 요율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보정된 반면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소규모 건설 현장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소규모 건설 현장의 대형 공사 현장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비용의 편성, 미흡과
비용 과소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건설공사는 타 분야와 다르게 하도급 작업이 많고 발주, 설계, 시공, 감리, 근로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안전사고의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안전사고 후 책임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경업금지 등의 규정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시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재해 위험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해외 건설 안전관리 제도와 시사점입니다. 해외 건설 안전 제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내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설 안전 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 건설 안전 대표 제도는 오샤 즉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담당하는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과 건설산업연구소의 무사고 기법이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성공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정부가 선정 공표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안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평가 항목을 거쳐야 하는데 이 중 경영층의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을 산업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HSE 즉 안전보건청에서 보건 안전 환경을 전담하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회사에게는 안전 지침과 교육 자료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자율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노동안전위생 경영 시스템에 관한 지침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안전관리비와 유사한 공통건설비는 낙찰률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공사의 규모, 위치, 규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2019년에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 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해외 건설 안전제도에서의 시사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주자, 설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시키며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 설계, 감리, 시공자 모두가 안전관리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 대한 수주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업체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시공자에게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발주처, 인허가 기관 등의 유사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제도 개선 및 방안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재해연합 및 안전관리 제도에서의 문제점과 선진국에서의 안전관리 제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제도를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한 산정 방식 개선입니다. 안전시설물 항목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안전시설물 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낙하물 방지막, 안전난간대 등이 공사비로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듯이 인건비 비용이 높은 장비 유도자 등도 건설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에 따라 안전관리 요율도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입니다.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점검 및 진단을 소홀히 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점검 및 진단 비용은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가 부담으로 하여 이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도의 최저간을 개발 보급하여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아닌 매뉴얼에 따른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역시 요율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의 선행기준 강화에 따른 요율이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재해 승인 방식 개선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의 잦은 이동에 따라 현행 요양 결정 시 적용 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직업병 산재 승인 방식은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대부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잦은 이동으로 근로자의 실제 발병한 사업장의 추적 관리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실제로 추적이 비록 잦은 이동으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실제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발병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재 승인 방식을 개선하면 타당한다고 봅니다. 넷째, 설계 안전성 검토 확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공공공사 기준으로 대상이 되어 있지만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사망 만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공사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간소화 부분입니다. 현행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에 있어 발주자가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승인함으로써 일주일 정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절차 또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승인 전에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성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최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문화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위주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안전 책임 및 안전의식 부족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재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준수할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미착용 등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 미시행 재해자가 발생될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근로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건설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